미국 대사가 교체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 대사가 와가지고 리셉션을 이제 하고 뭐 다른 대사들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 중에 미국 대사가 뭐 일본 대사, 독일 대사, 영국 대사, 그리고 프랑스 대사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자기 그 주변 몇몇 대사들이 불러가지고 그 유엔 기획 그거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답이 없잖아. 그렇게 이제 소위 이제 지금 불만이 있는 일본, 독일 대사들 이제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대사들은 자기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겠죠. 그걸 이제 지나가다가 나는 원래 이제 그쪽 그룹이 안 있고 딴 데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그 말 듣고서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은 거겠지. 이랬어요. 근데 미국 대사가 이 처음 만났는데 옆에서 내가 그런 말 하니까 화를 팍 내더라고. 아, 그게 무슨 답이냐고. 그래서 그 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랬더니만은 나 그런 거 어디서 못 읽었는데 그 어디서 나온 글이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당신이 모르는 게 당신 책임이 아니다.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금요일 저녁에 인사를 하고 주말 지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예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제 양자 대사들한테. 근데 아침에 그냥 뭐 출근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침에 찾아가도 되느냐? 오늘부터 예방시 하려고 하는데 1번 타자로 당신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오라고. 그래서 미국 대사가 외국 나가서 한국 대사한테 1번 타자로 찾아간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10시에 바로 급하게 왔어요. 와가지고 웃으면서 야, 뭐 우리 어제 거기서 만났는데 뭐 새로운 인사할 거 뭐 있냐? 어제 하던 그 이야기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 나는 뭐 별 부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잖아요. 그러다 내가 좀 하다가 좀 내가 좀 뭐하나 싶어가지고 야, 그런데 너 네팔에 대사로 와가지고 유엔 개혁에 웬 관심이냐? 그때는 자기가 국무부에서 제일 전문가래요. 국무 내에서 유엔 기획에 관해서는 하여튼 자기를 통해야만 이야기가 될 정도로 자기가 오랫동안 이걸 이제 자기 전문가로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 되겠네 해가지고 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해요. 난 지금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한 카피를 줬어요. 이게 20몇 페이지 될 거예요. 20몇 페이지 된 것 같다. 한 카피를 주고 그 다음에 너 아예 이메일 이 버전 줄 테니까 이메일 주소 주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바로 그냥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오후에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야, 당신 그 찍는 거 오는 길이 다 왔다. 대산에서. 그래서 네팔이 그 도로가 나쁘거든요. 참 덜덜거든요. 그래서 야, 너 눈 나빠지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왔냐 할 때만은 여기 보면은 제가 원래는 영어로 쓴 건데 이게 이제 한국어도 있지만은 요지는 이게 대사 줬던 그건 겁니까? 예? 대사 줬던 이거는 영어. 영어는 아니 체거딩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 프린트 된 거예요. 내용을 이거 예, 내용 같은 겁니다. 요거는 한글로 번역된 건데 거기 이제 중요한 요지는 내가 굵은 글자로 따로 이렇게 내놨어요. 챕터마다 그래가지고 굵은 글자만 읽으니까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 설명이 필요 없더라. 머릿속에 다 아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보고서 그거 읽다 하면서 막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읽었다는 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랬었는데 좀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이걸 가지고서 2주간 워크숍을 했대요. 미국 대사 자기 직원들 데리고 2주간 워크숍하는데 첫째 주에는 이게 과연 타당하냐? 혹시 자기는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직원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때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오케이 이걸 미국 정부가 과연 받아들일 만하냐? 득실이 뭐냐? 이렇게 해서 2주간을 워크숍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내 논문 이제 자기 이 버전이 있으니까 그것도 첨부해가지고 국무부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미국 던져놨으니까 미국 알아서 하겠네 이랬더니만은 좀 있으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답이 왔는데 자기들이 현재 그 당시라는 게 아마 지금 이 양반 1기 때 대통령 아닌가 싶어요.
2008년에서 2010년이에요. 2010년에 대통령은 하여튼 간에 미국이 하여튼 극우 때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자기들이 이걸 하려면 상원에 설득을 시켜서 상원이 오케이 해줘야 자기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상원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 그래서 국무부가 그냥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원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이유는 미국들은 저거를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비토파워를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일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상원에다 설득을 시킬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물어놨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께서 앞장서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뭐 그걸 나서서 반대하겠느냐? 아 미국도 그건 오케이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가 외교부 출신이면서 왜 이거를 외교부 직접 경유하지 않냐 하면은 이거를 뭐 읽고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외교부 정책은 일본이 상임이사국 되는 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은 상임이사국도 되는 것이 우리가 뭐 특정한 나라 해가지고 이 나라는 반대고 이 나라 하는 건 이제는 그런 거 할 때 아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는 그런 거 할 때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갖다가 설득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답을 찾아보니까 일본은 상임이사국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임이사국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도는 없었는데 어느 나라가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몫이 이제 돈 내는 몫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뽑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도 그 속에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미국은 물론이고 그다음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서 사실은 상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뭐 헌장에 그냥 뭐 돈 내는 거 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나라는 상임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비토파워도 지금은 이제는 지역으로 넘겨가지고 지역 그룹에서 만장일치를 얻어서 행사하면 행사해라. 그러나 어느 국가가 만장일치 행사는 비토파워 행사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유엔 안보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면으로 그동안에는 지금 유엔 개혁하면서 40년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극복하자. 원래 유엔이라는 게 전후 처리 아니냐. 전후 처리 언제까지 몇백 년 동안 전후 처리 이거 갖고 할 거냐. 이제는 진짜 국제 기구를 만들자. 유엔이 그동안에 사실은 큰 역할을 했어요. 역할이 개도국들 독립시킨 거예요. 유엔이 없었으면 독립이 안 됩니다. 영국, 프랑스가 독립시켜 줍니까? 유엔을 통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는 그 인권을 이렇게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인권을 굉장히 향상시킨 거는요. 절대적으로 유엔 역할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내 문제 불간섭이라 해가지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외국의 다른 나라는 체크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인권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서 기획했지 않습니까? 유엔이 내가 볼 때 세계가 이제 또 하나는 평화 정착을 상당 부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처럼 하니까 쟤들이 왜 저러지? 지금 이 시대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하는 우리 인식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것도 유엔이 지한 거예요. 그 유엔 직전에는 전부 다 옆에 나라 영토 따먹으려고 한 거예요. 2차 대전 뭡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옆에 있는 땅 따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엔이 와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하는 인식을 지금 불러준 거예요. 그런 정도로 유엔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은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느냐. 지금 안보리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짜 평화를 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는 유엔 눈치를 보고서 내가 자제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엔을 만들자 하는 이제 평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빈곤 문제라 딱 유엔이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 근데 지금은 빈곤을 다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저기 5년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지금 유엔 시스템은요, 한 나라 한 표제 때문에 선진국은 유엔에 돈을 안 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엔은 해마다 예산 동결입니다. 무조건 동결인데 이 동결이라는 게 몇십 년간 이게 쌓여오니까
유엔이 돈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자기 무슨 건축 유지비 그거밖에 못 해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게 전부 다 선진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개도국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받아 돈은 그거 거의처럼 받아가지고 쓰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유엔이 이제는 빈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도록 하자. 그러나 유엔이 빈곤 문제 현재 시스템으로 못 다루는 이유는 선진국은 돈만 내고 결정은 개도국만 하도 개도국이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한 나라 한 표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선진국이 돈 넣으면서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한 나라 한 표제를 깨는 거는 유엔 다 깨자는 거고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개도국의 저항감이 별로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머리수로 나라 머리수로 50%가 넘으면서 분담금이 누적액이 50%가 넘어야 과반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직 낸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개도국 외교관들 20명 그룹에 2번을 내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 제안하니까 전혀 정답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도국들은 자기들이 반대할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머리수 가지고. 그러나 유엔에 돈을 가져오려니까 돈 물주들한테 무슨 발언권을 줘야지 돈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유엔에 돈이 들어오도록 하고 자기들은 일종의 비토 파워는 가지고 있으면서 선진국과 합의해가지고 앞으로 그 돈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게 평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빈곤 문제하고 이거를 그리고 이 소위 가버넌스 지금 유엔이 총회가요 이상하게 총회에서 뭐 해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 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총회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없죠. 왜냐하면은 총회가 솔직히 역할이 없어요. 왜 역할이 없냐면은 한 나라 한 표제 때문에 선진국들이 총회에서 뭐 결정하도록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회의가 있으면은요, 환경회의를 위해서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세웁니다. 환경회의를 위한 그걸 세우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 총회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환경회의에서는 의결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현재 배출하는 그 양이 몇 퍼센트, 누적 양이 몇 퍼센트 넘는 나라들이 그걸 어프로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총회 그냥 바로 도입하면 되잖아요. 총회에서 분담금 50% 넘는 나라들이 분담금 누적액이 50% 넘어야 과반수를 인정한다. 이래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엔 총회가 바로 입법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는데 저는 유럽, 영국, 프랑스는 그걸 안 해요. 영국, 프랑스 비토 파워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하고 합의를 해라는 얘기인데 그거 독일 눈치를 보느라고 영국이 그렇게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태리 눈치도 봐야 되고 스페인 눈치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반대해가지고 나는 비토 파워 가진다 이렇게 고집을 안 할 겁니다. 미국은 내가 볼 때 사실은 덕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카나다만 설득시키면은 비토 파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 비토 파워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좋다 그러는데 상원에서는 하나라도 양보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이 나서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특히 개도국들을 동원하고 이러면은요, 이거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영국, 독일도,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내가 장담 못해요. 얘들은 분명히 잃어요. 그러나 내가 중국을 미워하거나 러시아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치해놔놓고 거기 적용해보니까 얘들이 지금 비토 파워 가지고 있고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게 왜 특권이라. 근데 개혁이라는 건 특권을 두드려 깨는 게 개혁이잖아요. 특권을 인정하면서 뭐 일본도 다시 특권 주고 독일도 특권 주자.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거는 현재 시스템을 더 그냥 공고화해가지고 앞으로 개혁이 힘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 대사라든가 그다음에 개도국 외교관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한국이 외교부가 밀고 나가면은 할 수 될 건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원체 우리가 일본 안 돼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외교부가 무게이기 때문에 내가 장관들이나 거기 담당 그 무슨 국장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기 힘들어요. 이게 여론이 조성돼 가지고 외교부가 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네 이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검토해봐 이거는 현재 여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걸 처음부터 카드를 그렇게 써버리는 바람에 거의 참 바꾸는 게 어려워졌어요. 바꾸려면은 자기도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뭐 내부의 대사 출신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바꿀 수 없잖아요. 국가 정책을.